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소식을 전하는 남자 박재준이 간다의 관악구 주민 MC 박재준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님을 찾아왔습니다. 지난 3월 3일 광화문 광장에서 자치분권 개헌 촉구를 위한 우리 버스킹이 열렸는데요. 그곳에 출연하시기도 했습니다. 자치분권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필요한지 서윤기 의원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악수 한 번만.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관악구에서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구의원을 한번 4년 지내고, 그리고 2010년, 2014년 서울시의원으로 재선으로 당선이 되어서 서울시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서윤기 시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4년은 구의원 활동을 하시고 8년은 시의원 활동을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의원님을 찾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자치가 왜 중요한지 의원님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주민들은 이번 지방선거 때 기초의원, 구의원, 시의원, 그리고 구청장, 시장을 투표하고 난 다음에는 네. 도대체 우리 동네 구의원 이름이 뭔지, 시의원 이름이 뭔지, 구청장 이름은 알만해요. 예. 그런데 의원들 이름은 잘 몰라요. 예.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 주변의 생활상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들을 구의회에서, 시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신들의 문제들을 자기들이 결정해서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나간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지방자치를 이끌어 간다 하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렇게 또 중요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자치 입법권, 자치 행정권, 자치 재정권, 자치 복지권 등 4대 자치 지방자치권을 보장해서 수도권과 중앙정부의 초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렇게 분산시키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고, 그리고 그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개헌 의지가 또 확고하신데, 지방자치 분권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 건가요? 우리 헌법이 네. 원래는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도록 네.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5.16 쿠데타 이후에 예. 지방자치제를 전면 중단시키고, 네. 그리고 그때 개헌을 했었죠. 유신헌법에는 통일 이후로 지방자치제를 미룬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네.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유보사항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지 않다가 87년 네. 6월 항쟁 이후에 예. 그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고 헌법 117조, 118조에 네. 명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권에서 네. 지방자치를 시행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야당 지도자들이 그 단식을 통해서 지방자치제를 획득해서 투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지방자치 투표권을 네, 이제 국민에게 국민에게 돌려준 줬습니다. 거죠. 그래서 네. 구청장도 뽑고, 네. 시장도 뽑고, 구의원도 뽑고, 시의원도 뽑았던 겁니다. 그게 1995년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단체장과 의원 선거는 조금 한 3년 정도 갭이 있는데, 예. 하여튼 그 시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예. 중앙행정부서에서 다 임명했어요. 구청장도 임명하고, 시장도 임명하고.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행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쭉 그 행정을 군림을 했었던 거죠. 행정이 시민 위해서, 국민 위해서 있었던 겁니다. 그게 그 독재 정권 시절에 우리 국가를 운영하기 편리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운영을 했던 거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네. 어떤 정책들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집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는 이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도서관도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내지는 길을 좀 넓혀주세요. 이런 것들이 막 반영이 되고 자치회관에 문화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체육관도 만들어 주십시오.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이 되는 행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관에서 시키는 대로 관에서 하면은 우리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그런 기회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여전히 부족하다. 재정권도 입법권도 그리고 자치 조직권도 이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없도록 아주 반쪽짜리도 아닌 한 20%짜리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의 선진국가는 너무나 부족한 지방자치제이다. 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 전 대통령이신 노무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이번에 87년에 그 6월 항쟁 이후에 87 헌법이 생겼잖아요. 촛불 항쟁 이후에 새로운 헌법은 우리 주민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를 더 확대를 시키겠다 하는 취지에서 그 자치분권 개헌의 제안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그 대통령께서도 의지가 확고하신 부분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 투표를 통해 그 개헌을 하자 이렇게 계속 제안을 하셨고 의지가 또 확고하신데 지금 뭐 언론에서 비춰지는 거나 뭐 야당 쪽에서 봤을 때도 좀 흐지부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진짜 6월 13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능할까요? 일단 지난번 대선에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주요 정당의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지방선거에 즈음해서 개헌을 하겠다 약속을 했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단 하나의 정당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다른 정당은 다 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청와대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지금 언론에도 공표하고 있고 그리고 청와대의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자치분권 개헌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부안이 되는 거죠.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할 겁니다. 대통령을 바꿨잖아요. 네네. 무슨 힘으로 바꿨어요? 국민의힘 촛불의 힘으로 바꿨죠. 개헌이 필요하죠. 국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힘이 그 국회를 압박하면은 대통령 바꾼 것처럼 탄핵한 것처럼 개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점입니다. 사실 지방자치 분권 땅에서 국민들에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좀 관심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작년 재작년이죠. 이제 벌써 재작년이 됐는데 그 촛불 시작할 때는 어떤 대통령을 바꾸자라는 탄핵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주된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 지방자치 분권하니까 뭐가 바뀌는 건지 이게 진짜 잘 이해를 못하는 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해주면 이게 딱 바뀜으로써 뭔가 좀 내 삶이 좀 달라진다라는 게 뭐가 있는지 좀 예를 들어서 하나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지방의회 부활은 91년에 시작을 했어요. 네. 그 이후에 그 단체장은 3년 후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방의회가 2010년에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네. 오세훈 시장이 네. 서울시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발의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거부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방의회에서 통과를 하니까는 우리 국민들, 학생들 모두
눈칫밥 안 먹어도 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가 됐고 전국에 전부 다 실시가 됐어요. 국가에서는 그걸 하지 못하게 막았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자기 지역에서 하고 싶은 정책들이 집행이 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발의한 조례 안이기도 하고 우리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는데 청년 수당 말입니다. 네. 서울의 청년들에게 청년 수당을 주자고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사회보장기본법 협의하지 않으면 이런 복지 예산은 협의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제안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협의가 마치 국가의 허락을 득해야 된다 하는 뉘앙스로 들렸습니다. 지방이 자치분권이 되면은 그런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너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지방의회나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지 않았을 때는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국민들, 주민들, 시민들 위해서 군림을 했었어요. 요즘에는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일러요. 그러면 의원들이 공무원들 불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뭐 야단도 치고 그래요. 네네.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보기에 우리 지방자치제가 좀 부족하지 않냐, 의원들의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시각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렇게 비춘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지점은 좀 사과를 드리는데 실제로 시의회나 구의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가는 혜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것들을 바꾸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역량들도 굉장히 많이 성숙이 됐습니다. 예전에 91년에 지방의회가 출발할 때 이것을 반대하던 독재 정권은 뭐라고 그랬냐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나라 망한다고 그랬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된 나라일수록 그 나라의 경쟁력은 더 높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더 잘 반영된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까지나 그 미래가 두렵다고 그냥 지방자치제를 미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보십시오. 컬링 몇 년만 연습하면은 금메달, 은메달 따내요. 영미. 네. 스켈레톤 우리 6년 만에 윤성빈 선수 금메달 따냈지 세계 않습니까? 최고의 자리. 네. 우리 국민들 반도체, 자동차 우리 국민은 마음만 먹으면 세계 1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역량을 가진 국민들입니다. 지방의회도 지방자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를 믿고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을 믿어주십시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좀 확 오네요. 네. 그러면은 제가 여기 또 궁금한 게 지방 그 자치분권 시대에 맞서서 그러면 재정 자립도가 좀 낮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지역은 어쨌든 중앙에 의지해야 되는 경우가 좀 큰데 그런 또 부작용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세제를 개편하는 겁니다. 네. 재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국세, 지방세 비율까지 다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국가 사무는 국가가 공통으로 관장하는 것만 하면 되고요. 재정은 직접 지방자치단체가 거두어서 직접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세율을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기득권이에요. 국가에서 행자부나 기재부에서 그 예산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네. 큰아들 작은아들 뭐 이렇게 분가를 했어요. 집에서 아버지가 분가를 했으면은 그 분가한 것에 맞게 네가 돈을 네가 벌어서 써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번 돈 다 나한테 가져와. 내가 너 나눠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버는 돈은 본인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땅떼기 띄워줬으면 그거 자기들이 일해서 번 돈은 자기가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 결정에 맞게 너는 20%만 가져, 너는 30% 가져, 너 좀 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경제적 재정권이라든지 무엇을 그 살림살이에 냄비를 산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거 네가 결정을 해. 예, 이렇게 해줘야지 맞는 거거든요. 네. 개헌이 되면은 네. 그 후속 입법들이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네. 뭐 다 이런 바뀌어야 후속 입법들이 되겠네요. 예,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만약 지방자치 분권이 현실화되면 시장, 도지사, 뭐 작게는 구청장, 뭐 그런 분들에게 막강한 권력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의원님 생각은 어떻게 어떠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치분권의 제도를 시장이 강한 강시장, 약의회 네.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권력이 그랬었어요. 강 대통령, 약 국회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원 집정부제, 중앙 권력 구조를 개편할 때 이원 집정부제니 아니면은 뭐 내각제니 의회의 권한을 더 강하게 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은 좀 내리도록 하자 이런 논의가 있잖아요. 네. 자치분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시장, 강구청장, 약의회를 구청장이나 시장의 행정집행 권한은 보장하되 입법 권한은 의회가 가지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의회의 권한을 좀 더 강화해야 되고 특히 그 중에서 자치재정권, 뭐 조직권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치 입법권이다. 입법권, 네. 그래서 자치 입법을 하면은 그 모든 자치 조직이라든지 자치 재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입법으로 하는 거니까 이 자치 입법권을 강하게 하자 하는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에 그 개헌 팀에 이 자치분권 개헌 관련한 분과위원장님하고 미팅을 하고 왔어요. 자치 입법권에 관한 의견을 현장 의원들의 의견을 묻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자치 입법권은 최대한 먼 미래를 보면서 우리 자치 입법권을 강화해주면은 시장님의 지금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 이런 것들을 주민들을 대표해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다. 의회에 서울시의회는 106명 있는데 106명이 똘똘 뭉쳐서 시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이 자치분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왔어요. 네, 다음 질문은 제가 의원님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다른 의원님들보다 청년과 관련된 조례를 많이 만드셨어요. 네. 뭐 청년 일자리 기본 조례, 그리고 청년 기본 조례 등 뭐 해갖고 청년들을 위해서 너무 많이 만드셨는데 그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일단 네. 제가 서울시의회에서 10번째 아니라 아마 젊은 의원 100명 중에 10% 안쪽에 네. 젊은 의원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청년단체 활동을 계속 해왔었어요. 서울 청년연합, 서울 KYC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도 지냈었고요. 그리고 유독 그런 활동을 하면서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큰 계기 중에 하나는 우리 지역이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동네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청년 인구 비율이 1등인 곳이 관악구입니다. 그래서 또 청년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또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청년이 서야 나라가 산다. 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청년의 지금 이 고단한 상황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물결이 휩쓸고 간 이후 공통된 현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IMF 이후에 청년 고용 절벽이 현실화됐고 신입사원도 거의 안 뽑고 경력사원을 뽑아서 스펙 관리하느라고 정말
일자리 잡기 어려운, 그리고 우리 산업 구조가 개편이 되면서 청년 일자리는 더더욱 없어지고 있는 그런 현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이나 내지는 지방의회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청년들과 손잡고 소통하면서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의원님 의정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요? 뭐 청년 뭐 조례도 만드시고. 구의원 할 때는요. 예.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구의회에서 대부분, 그때는 저희가 야당이어가지고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어요. 한나라당 구의원들이 다수여서 이게 통과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조례를 여러 사람 힘을 합쳐서 설득하면서 통과시켰을 때, 그 다음에 서울시에 와서 오세훈 시장이 의회 등원을 하지 않고 거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나오면은 저희들 의원들이, 젊은 의원들이 원고도 없이, 이를테면 친환경 무상급식, 뭐 서해뱃길 사업, 한강 르네상스, 그 세빛둥둥섬, 그리고 그 노들섬에 그 오페라 하우스 짓는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5분 발언, 시정 질문 막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급변하게 돌아가니까는요. 그때 나가서 본회의장에서 발언들을 했었던 것,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투쟁을 하고 12월 달에 예산을 딱 편성을 통과시키고 나오는데 12월 달에 의회 본회의장 밖에 흰눈이 퐁퐁퐁퐁 쏟아지던 날, 뭐 이런 게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 그 주민투표 결과 발표되던 그날이 생각이 납니다. 오세훈 시장 무릎 꿇고 사죄했었던 그날. 그리고 또 저희가 누리과정 관련해서 굉장히 그 국가에서 예산을 안 주고 시도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냈었던 그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내던 것, 청년수당 관련해서 이 정부의 국가에서 이거 청년수당을 직권해제 시켰을 때 기자회견 하던 그런 장면들, 굉장히 그리고 또 이제 지역에서는 동네 주민들과 함께 수건 사업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현장에 이렇게 가서 얘기하고 정책을 토론하고 그리고 실현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죠. 네, 제가 의원님하고 인터뷰를 쭉 하면서 딱 느끼는 거는 뭔가 대단하고 큰고 뭐 나라를 뭐 국가를 변화시키고 서울시를 변화시키는 뭐 큰 프로젝트를 해서 뭐 뿌듯한 것보다 정말 그 일상에서 생활에서 조금씩 바뀌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함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하고 좀 많이 소통하시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소소한 게 바뀐다는 얘기는 주민들하고 소통이 돼야 이게 소소한 게 바뀌는 거거든요. 주민들 혹시 만났을 때 혹시 기억에 남는 주민이 혹시 있으시다면? 제가 2010년에 시의원 후보로 네. 나와서 두 가지만 사례를 얘기할게요. 시의원 후보로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학부모님이 막 저를 불러서 세우더니 횡단보도를 옮겨달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횡단보도가 위험하다. 그리고 여기 무단횡단이 너무 많다. 그 횡단보도를 옮기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횡단보도만 옮긴 게 아니라 주민들의 동선에 맞춰서 횡단보도를 옮기고 그 옆에 있었던 마을버스 정류소가 있어요. 마을버스 정류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 뒤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행 방향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눈에 다 잘 들어오니까. 그러니까는 혹시 차에 가려서 이게 건너오는 사람이 이렇게 다치게 되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가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옮기고 하는데 구청 직원, 경찰서 직원, 서울경찰청 관계자, 그리고 그걸 서울시 예산
시 교통 관련한 예산이 거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횡단보도를 만들 때 저에게 그런 요청을 했었던 것들이 굉장히 그분이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 주민 중에 남현동 분이신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주택을 지었는데 그 주택이 깡통 주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세금은 부과가 된 거예요. 세금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완전히 그 집을 지으면서 손해 본 것 때문에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지으면서 손해 본 것 때문에 완전히 친척 집에 지하방에서 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월급을 차압을 당하면서 일용 노동직을 하면서 차압을 당하는데 세금 낼 수가 없는 것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사람 좀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금 징수과에 문의를 하고 이런 경우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백방으로 알아본 다음에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은 그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유예시켜 줬었던 거. 그분 정말 눈물 뚝뚝 흘리면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서민들의 그 눈물을 좀 닦아줄 수 있는 의정 활동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활동들이 뭐님 하시는 활동들이 지방자치 분권 시대에 맞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속으로 들어가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저는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덧 이제 제가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만나 뵙는 모든 분들에게 공통 질문 드리는 순서인데요. 서울시 의회에서 또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 서울 시민분들 그리고 우리 관악구를 지역구로 또 두고 계시니까 또 관악구 주민분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곧 지방선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지방의원으로서 서울시 의원으로서 지방선거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 지역의 미래를 이게 소소한 생활상의 민원 처리에서부터 지역의 한 10년, 20년 후에 미래까지 이렇게 디자인하는 일들을 지방의원들이 합니다. 아무나 뽑혀서 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겠죠. 그런데 제대로 된 준비된 분들 그리고 제대로 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열정과 헌신성 그다음에 균형 감각을 가지신 분들을 매의 눈으로 살펴서 그런 분들을 좀 선출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이 생활이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주변이 살기 편해지고 그리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냥 정치인들 다 똑같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촛불 집회 참여하니까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투표에 참여하면은 지역이 동네가 바뀝니다. 꼭 좋은 사람들 많이 좀 뽑아주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님과 지방자치 분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그거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관악구 주민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카메라를 들고.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의원님과 함께 안녕하겠습니다. 안녕. 안녕.